엄마라는 말을 한 번도 불러본 적이 없어요. 이 한 문장을 듣고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? 당연했던 그 말이 어떤 사람에겐 평생 꺼내기 어려운 단어일 수 있습니다. 어릴 적 저는 부모님을 모두 잃고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. 어떤 사람은 그래도 씩씩하게 자랐네라고 말하겠지만 제게는 늘 마음 한구석에 비어있는 커다란 구멍이 있었습니다. 친정이라는 단어, 엄마라는 단어, 다녀오겠습니다, 다녀왔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집이 없다는 건 생각보다 훨씬 더 외롭고 고된 일이었습니다. 그래서 저는 결혼을 하며 처음으로 기대라는 걸 했습니다. 이제 어머니가 생기는 거니까 그분이 저에게 엄마처럼 다가와 준다면 나는 그 품을 내 전부처럼 아끼고 따르겠다고 진심으로 생각했습니다. 하지만 그 기대는 결혼 첫날부터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. 신혼집이 준비되기 전까지 저희 부부는 시댁에서 지냈습니다. 첫날 아침 새벽같이 눈을 떠 부엌으로 갔습니다. 하지만 시어머니는 이미 상을 다 차려놓고 계셨고 뒤돌아보지도 않고 말했습니다. 결혼 전엔 집안일 하나도 안 해봤나 보네. 이 시간에 일어나서야. 그 말 한마디가 제게는 외진탕처럼 다가왔습니다. 어릴 적부터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고 싶었지만 항상 부족하다는 말만 듣고 자란 제게 그 말은 다시 한번 넌 여전히 부족한 아이야라는 선언처럼 느껴졌습니다. 그날 밤 몰래 이불 속에서 울며 다짐했습니다. 이번엔 다를 거야. 어머니께 인정받고 말 거야. 다음 날 새벽부터 부엌에 들어가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. 제 인생에서 그토록 정성껏 만든 국은 처음이었습니다. 하지만 어머니는 국을 한 입 드시곤 말없이 물을 부었습니다. 너무 짜다. 이런 건 애들도 안 먹어. 그 말에 남편은 아무렇지 않게 웃었고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은 채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. 그날 오후 장을 보러 나가서 복숭아 한 상자를 샀습니다. 복숭아를 고르면서도 어머니가 좋아하실까? 그 생각 하나만으로 골랐습니다. 하지만 시어머니는 상자를 보시고 말했습니다. 이걸 이 가격에 샀다고? 너는 과일 하나도 제대로 못 골라? 그날 밤 또다시 저는 이불 속에서 울었습니다. 그리고 잊을 수 없는 그날, 결혼 첫 설날, 전 부치는 일을 맡았던 저는 모양과 크기, 간을 맞추기 위해 온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었어요. 그런데 큰집 친척들이 모인 자리에서 시어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. 아가, 전을 왜 이렇게 두껍게 붙여? 배운 적 없지? 이거 도토리 묵인 줄 알았네. 방 안은 웃음바다가 되었고 저는 들고 있던 전 주걱을 그대로 내려놓았습니다. 남편은 아무렇지 않게 웃었고 누군가는 귀엽네라고 말했지만 저는 무너졌습니다. 그날 밤 처음으로 남편에게 화를 냈습니다. 당신은 왜 항상 가만히 있어? 난 매일 상처받는데. 하지만 남편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. 우리 엄마 원래 그래.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마.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. 아, 이 집에서 내 편은 없구나. 사실 저는요, 초등학교 때 처음으로 도시락을 싸본 날도 기억합니다. 친구들은 엄마가 싸준 김밥, 생일날 케이크 얘기를 했지만 저는 말없이 교실 창밖만 바라봤습니다. 그래서 결혼하면 엄마라는 단어를 부를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. 하지만 그 단어는 제 입에서 3년 동안 한 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. 아이가 태어나고 밤낮 없이 울어대는 아기를 안고 혼자서 하루하루를 버티던 어느 날 시어머니가 조용히 방에 들어오셨습니다. 아가야, 내가 좀 안아줄까? 그 목소리는 분명 따뜻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. 괜찮아요. 제가 할게요. 어머니는 그 말에 조용히 물러나셨고 그 뒷모습에 뭔가 말할 수 없는 쓸쓸함이 느껴졌지만 저는 끝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. 그러던 어느 날 갑작스런 병원 전화, 보호자분, 시어머니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. 암입니다. 많이 진행된 상태라 빨리 병원에 오셔야 합니다.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. 내가 그토록 멀리했던 시어머니가
암 말기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. 서둘러 시댁에 도착한 날, 시어머니는 고개를 돌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. 내가 올 줄 몰랐다, 아가야. 그때 처음으로 제 입에서 튀어나온 말, 엄마, 왜 병원 안 가셨어요? 그 말에 시어머니의 눈가가 붉어졌고 제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. 나는 내게 진짜 엄마가 되고 싶었어. 근데 어떻게 하는지 몰랐어. 나도 시어머니한테 사랑을 받은 적이 없어서 줄 줄도 몰랐던 거야. 그날 이후 우리는 처음으로 시장을 함께 보았고 반찬도 같이 만들었어요. 하루는 호떡을 사주시며 이렇게 말하셨습니다. 이건 내가 좋아하잖아. 어릴 때는 못 먹었지? 그 말에 저는 울컥했고 엄마가 내 입맛을 기억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. 따뜻한 봄날, 우리는 단둘이 기차를 타고 근교로 떠났습니다.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어있던 그날, 어머니는 꽃길을 걷다 말했습니다. 내가 어릴 때 항상 칭찬받고 싶었어. 근데 그걸 못 받아서 너한테도 줄 줄 몰랐어. 하지만 말이야, 너는 정말 자랑스러운 아이야. 나는 너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었단다.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. 어머니의 병세는 다시 나빠졌고 병상에서 마지막으로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. 아가, 내가 가고 나면 제발 한 번만 날 엄마라고 불러줄래? 나는 너에게 진짜 엄마이고 싶었어. 저는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. 엄마, 이미 엄마예요.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단 하나뿐인 우리 엄마. 그 말에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고 그 눈물은 제 손등을 타고 흘렀습니다. 장례식장. 저는 모두가 보는 앞에서 오열했습니다. 엄마, 저를 며느리로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. 엄마의 딸로 살 수 있어서 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. 그 영정 앞에서 저는 진짜 엄마를 보낸 딸처럼 무너져 내렸습니다. 며느리와 시어머니, 처음엔 서툴고 낯설고 오해가 쌓입니다. 하지만 진심을 나누면 서로에게 세상에서 가장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. 혹시 지금 시어머니나 며느리와 서먹하신가요? 작은 대화 한마디, 용기 있는 사과 한 번이 모든 걸 바꿀 수 있습니다. 저와 시어머니, 아니 우리 엄마와 그랬던 것처럼요. 여러분은 어떠신가요?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 혹은 엄마에게 전하고 싶은 말을 남겨주세요. 당신의 진심이 또 다른 누군가의 위로가 됩니다.